시작합시다. 네, 안녕하세요. 온라인에서도 이어가는 체육 수업 3국기 챌린지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농구와 관련된 챌린지 활동을 해볼 건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농구 활동 챌린지에서 유명한 은퇴 선수들을 다뤄봤는데요. 오늘은 현역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을 몇 명 선정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다뤄볼 선수들은요, 형제지간인데요. KBL, 그러니까 우리나라 프로농구 리그에서요, 작년에 한 명은 MVP, 리그 MVP를 탔고요. 한 명은 인기상을 수상할 만큼 두 형제 모두 다 실력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들입니다. 여러분들도 간혹 TV에서 보기도 했을 텐데요. 이름을 들으면 아마 이게 누구일 것 같다라는 게 아마 감이 오실 겁니다. 바로 허웅, 허훈 두 형제 농구 선수입니다. 이름을 들으면 알겠지만 허재 농구 감독의 두 아들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실력도 굉장히 뛰어나서 국가대표 농구 선수로도 활약을 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특이한 게 있었어요. 허웅, 허훈 두 명은요, 농구 국가대표 선수이기도 하고 아빠는 감독, 아들들은 선수로 뛰는 굉장히 신기한 상황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허웅과 허훈 두 선수는요, 고등학교, 대학교 때부터 사실 득점력과 어시스트 능력이 좋아서요, 굉장히 우수한 선수로 이렇게 평가가 받고 있었고요. 그래서 두 명 모두 다 프로 무대까지 진출해가지고요, 지금도 굉장히 맹활약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실력이 굉장히 많이 향상될 걸로 기대되는 그런 두 명의 선수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다뤄볼 선수는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국가대표로 선발돼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한 거죠. 고등학교 1학년 선수인데 태극마크를 딱 달고 국제 무대에서 농구 막 그 미국 막 라투아니아 막 그런 선수들하고 막 경기했던 굉장한 선수인데요. 여러분들도 고등학교 1학년 때 국제 무대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국제 PC방 뭐 이런 데 있지 않을까. 이 선수는요, 그래서 프로 무대에 진출해서 2018-2019 정규리그에서 팀을 우승을 시켰고요. 최연소로 MVP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챔프전 마지막 최종 통합 우승을 가릴 때도요, 그 선수가 있는 팀을 우승시켜 놨고요. 최연소로 마찬가지로 MVP를 수상을 하게 된 굉장한 선수입니다. 바로 이 선수가요, 박지수 선수인데요. 박지수 선수는 키가 196cm인데요. 여자 선수로서는 굉장히 큰 키를 갖추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여자 농구가 국제 무대에서 포스트 플레이, 이렇게 골대 주변에서 하는 플레이들이 약간 좀 약한 게 있었는데요. 그 안에서 박지수 선수가 굉장히 활약을 뛰어나게 해줬고요. 수비 능력도 굉장히 좋을 뿐더러 경기 감각도 좋아서요, 앞으로도 우리나라 농구 발전에 굉장히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선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WNBA,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미국 프로농구 여자 리그에 진출한 선수가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 프로리그에서 활약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선수는요, 별명이 플래시 선인데요. 이렇게 듣기만 해도 느낌이 오잖아요. 굉장히 빠른 선수입니다. 농구 한 경기에서 49득점을 한 기록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보통 농구하면 한 경기에서 70에서 80점 정도 경기가 이제 끝나는데 혼자서 49득점을 그중에 했다는 거니까 엄청난 기록에 해당한 거고요. 굉장히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키가 187cm인데요. 농구 선수 중에는 그렇게 큰 키는 아니지만 덩크슛을 아주 화끈하게 내려꽂는 선수이기도 하고요. 이 선수는요, 김선영 선수이고요. 농구 국가대표로 역시나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영 선수는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기도 한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잘하기도 하지만요, 우리나라가 국제 대회에 나갔을 때 사실은 조금 위축되는 경향들이 항상 그동안 있었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기량들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하고요. 그래서 좀 주눅들지 않는 플레이, 그래서 NBA 출신 선수를 앞에 두고도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기량들을 보여줘서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팬이 많은 선수이기도 하고요. 페어플레이를 하는 선수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막 그런 거 보잖아요. 심판 이렇게 파울 콜 이렇게 부르면은 또 막 흥분해가지고 막 따지고 막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막 이게 블락이야! 이게 블락이야!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김선영 선수는 가서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하고 거기에 오해가 있었다,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해서요, 비신사적인 파울을 잘 안 할 뿐더러요, 그 안에서 이렇게 발생하는 이렇게 문제들을 사실 잘 이렇게 정리해주는 좀 약간 매너 있는 그런 선수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선수는요, 이 선수는 하승진 선수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NBA 도전하고 있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농구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TV에서도 예전에 무한도전에서도 봤었을 텐데 스테판 커리,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유명한 농구 선수이기도 한데요. 그 선수가 나왔던 데이비슨 대학교에서 지금 운동을 하고 있고요. 바로 이현중 선수가 되겠습니다. 키가 2m 2cm인데요. 그 정도면 우리나라에서 사실 골대 근처에 있는 뭐 파워포워드나 센터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하는데 외곽에서 슈팅을 보는 슈팅가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키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슈팅 타이밍이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수비수들이 막기 어려워하고요. 그래서 그런 장점을 바탕으로 NBA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아직은 나이가 좀 어리기도 하고요. 대학교에서 이제 1년 정도 경기를 뛰었기 때문에 앞으로 차근차근 잘 준비해 나가면은 선생님도 내심 NBA에 진출한 두 번째 선수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 챌린지를 해볼 건데요. 우리 지난번에 이제 볼 핸들링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드리블을 해볼 겁니다. 드리블은 공을 튀기면서 이동할 때 사용하는 기술인데요. 그래서 오늘 챌린지는요, 777 드리블 챌린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드리블 잠깐 선생님이 설명을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보통 얘들아 농구공 한번 드리블 해볼까 하면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이 뭔가 약간 농구공이랑 이렇게 사이가 좀 안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성격도 좀 나빠 보이고 손에 공이 이렇게 오래 붙어 있는 게 사실 드리블을 좀 잘하는 건데요. 그래서 기술 중에 포켓 드리블이라는 하는 게 있습니다. 약간 이 포켓이라고 하면은 주머니잖아요. 주머니 높이에서 공을 이렇게 부드럽게 감싸면서 공과 접촉하는 시간을 좀 늘려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드리블을 잘하는 선수들 같은 경우는 공을 준비물은 수건과 풍선이 되겠습니다. 수건은 길다랗게 접어가지고요. 이렇게 가운데 놓으시면 되고요. 이 수건은 우리가 이제 공이 닿아도 안 되고요. 우리 몸이 닿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막 게임 옛날에 뭐 슈퍼마리오 아니면 여러분 핸드폰 게임 하다 보면 막 이렇게 중구가 다 띠용 넘어가야 되는 막 용광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빠지면 우리 막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닿으면 안 돼요. 777 챌린지는요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선생님이 1단계 보여줄게요. 수건을 기준으로요 좌우로 7번 드리블을 하면 되는 건데요. 한번 봐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선생님이 풍선을 가지고 이렇게 부드럽게 가져가는 동작이 보였을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농구공을 드리블을 할 때도 이렇게 볼을 가지고 가면서 드리블을 하는 게 상대에게 공을 뺏기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드리블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거에 해당하기 때문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톡톡 치면 의외로 생각보다 잘 안 돼요. 또 용광로 빠져 죽고요. 그렇기 때문에 드리블을 이렇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쭉 부드럽게. 성격도 부드럽고, 그렇죠? 풍선 색깔도 부드럽네요. 빠져 죽었네. 2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요 이제 드리블을 2번씩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누렇게 누렇게 이렇게 강아지를 쓰담듯이 우리가 강아지 이렇게 예쁘다 예쁘다 쓰담 해줘야 되잖아요. 강아지 이렇게 기분 나쁘게 예쁘다 예쁘다 하면 강아지 물잖아요. 그래서 2번씩 왔다 갔다 7번 하게 되면은요 2단계까지 통과하게 됩니다. 여러분 항상 그렇듯이 보기에는 약간 쉬워 보이는데 막상 해보면은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이거 뭔가 현타가 오기 시작한다 이런 게 있긴 한데요. 손을 좀 최대한 펴줘야 되고요. 여기 좀 힘을 빼야 돼요. 힘이 너무 들어가면 이렇게 풍선이 잘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요. 풍선이 이렇게 올라오는 그 감각에 잘 이렇게 집중해서요. 누렇게 누렇게 3단계 넘어가 볼게요. 3단계는 이제 우리 죽음의 계곡을 이제 건너가는 거예요. 봐볼게요. 2번씩 드리블을 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자, 튀기면서 하나 2번씩 드리블을 하면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2발 다. 굉장하죠? 뚝배기 여러분 방금 봤죠? 이게 풍선이 이렇게 있고 여기 묶었는데 여기 뚝배기 시작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여기 바닥에 맞으면 잘 안 튈 때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딱히 대책은 없어요. 그거 하다가 이거 뚝배기 맞고 이렇게 옆으로 흘러가면 그냥 처음부터 다시 도전하면 돼요. 그래서 아까 2단계에서는 하나, 둘에 넘어가고 하나, 둘에 넘어갔던 거에서 내 몸도 같이 이제 수건을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은 되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거 가다가 당연히 풍선이 이 죽음의 계곡에 튀겨도 안 되는 거고요. 내 혹시나 가다가 이게 조금이라도 닿았다 그러면 띠리띠띠띠띠띠 게임 오버.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죠? 1단계 좌 왔다 갔다 7번. 요 2단계 2번씩 왔다 갔다 7번. 마지막 3단계 내 몸이랑 같이 2번씩 해서 7번에서 그래서 777 챌린지가 되겠고요. 1, 2, 3단계 그대로 이어서 쭉 해야 되고요. 중간에 드리블이 정해진 횟수를 넘어가거나
아니면 가운데 수건에 맞거나 이럴 경우에 당연히 처음부터 다시 도전하게 되고요. 오늘 챌린지를 성공하는 기준은요. 중고등학교 남학생 같은 경우는 45초, 그리고 중고등학교 여학생 같은 경우는 50초, 그리고 초등학생도 50초가 되겠습니다. 45초 같은 경우는 약간 빠르게 하면 되고요. 50초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더 빨리 하면 돼요. 느낌 오죠? 그래서 오늘은요, 지금 뛰고 있는 유명한 선수들에 관해서 스피킹 챌린지를 해보고, 그다음에 드리블 챌린지를 해봤어요. 공과 접촉 시간을 늘리는 이런 드리블 기술은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나중에 진짜 농구공을 가지고 할 때도요, 많은 도움이 되니까요, 여러분이 기술도 같이 익혀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 6번째 삼국이 챌린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디오스! 도전. 하나, 둘, 셋, 넷, 다섯. 도전. 여섯, 일곱. 뚝배기. 셋. 아이. 둘. 도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